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이 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스마트팜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태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스마트팜 온실이 농민들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면서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제철 채소인 토마토. 큼지막하게 자라 일주일 뒤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인제군 북면 원통에 지어진 스마트팜 온실에서 자랍니다. 이 온실에서는 인제에서 생소한 바나나와 커피나무까지 키웁니다. 신기하죠. 이 인제군에서도 이렇게 추운 지역인데 여기는 외국에 나가면 뭐 정원 같은 데에서도 그냥 여기에서 신기하게 보는 식물들이 많았거든요. 인제군이 만든 이 스마트 온실은 한겨울에도 영상 15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환경자원센터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운 뒤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사용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700도 이상의 불로 물을 데우고 뜨거운 증기를 가둬 조금씩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각로를 정비하는 기간을 빼면 난방에 들어가는 돈이 0에 가깝습니다. 이 온실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 실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작물을 고부가 가치 신품종으로 바꾸려면 평균 3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온실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하면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후기 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열대 식물관에서 아열대 재배 및 원예치료, 치유농업을 통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소각장, 발상을 전환해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난방비 절감은 물론 교육시설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가게 된 건데요. 주민들은 민원을 쏟아내고 있고 강원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횡성 공청회. 송전탑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공청회 무산을 선언합니다. 공청회는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주민 설명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목도 송전선로 건설 시행사 설명회로 아예 공사가 기정사실화됐고 반대 현수막과 손피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명회 참석자는 평창에서 경기 가평까지 90km 서부 구간 중 횡성을 지나는 서부 1, 2구간 9개 마을 대표들. 국책사업인 송전선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산악 구간이 많아 자재를 헬기로 운반할 수밖에 없는데 헬기 이착륙장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헬기장 그쪽에서 출했쓴다는 얘기를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해당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전에 공개했고 주민들이 확인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을 대표들은 수백 쪽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민들이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한전이 사전 협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그 두꺼운 책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전문이 있겠어요?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자세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이 돼야 되고. 한전은 마을별로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지만 공사 기일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걸로 어쨌든 저희 한전의 토목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마을에 해당되는 이해 이장님을 별도로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평창을 기점으로 동부 7개 구간과 서부 4개 구간에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구간의 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한전은 삼척에서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까지 강원 6개 시군에 2026년까지 송전탑 275개를 세웁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산지관리법이 금지하는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 송전탑을 설치해 인명피해와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경계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관심 단계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고위험군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던 치료제에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한편 4월 첫째 주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명을 기록했습니다. 강원FC가 오늘 춘천 홈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두며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8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외국인 용병 야구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인천을 3골 차이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올 시즌 리그 8경기에서 3승 3무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FC의 다음 경기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반에 김천 상무와 원정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내외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2024 미주 ITS 총회에 참가해 강릉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총회에 참가하는 140여 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강릉 ITS 총회 참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ITS와 자동차 관련 기관, 기업, 교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 ITS 학회 2024 충기학술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원주 산악 자전거 파크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코스는 다운힐 6개와 크로스컨트리 3개, 실내 산악 자전거 체험 시설 등 모두 54.2km입니다. 자전거 파크는 전문 동호인뿐 아니라 초급자용 연습 코스와 트랙, 그리고 체험 시설도 마련돼 있어 누구든지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